말씀은 저 수업 끝나고요. 정식 때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시간에는요 55페이지 424번째 424번째 학습목표인 미련한 로자 살펴봐야 되니 저는 한때는 노드날로라고 하기도 했어요. 저 같은 경우. 노드날로는 아닌가요? 아니 저 글자라는 게 책에 따라서 표현법이 조금씩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한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요 글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물고기 어자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가 문자 붙이면 먼저 가로할자죠. 가로할자. 일단 문자로 본다고 치면 물고기 어자와 가로할자인데요. 물고기 어자에 뭐 물고기 모양에서 뭐 정형화된 글자인데 이런 형태를 갖다가요. 뭐 옛날 글자를 보면은 이렇게 진너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비늘 같은 것이 있고 뒷지너비도 있고 이게 점 같은 것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물고기 눈까지 표현된 글자들도 근데 이제 우리 책에 안 돼 있지만 이런 형태가 정형화돼서 옛날 이게 제가 그냥 이문적으로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봤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글자가 오늘날 글자로 이렇게 정형화된 거예요. 물고기 아가이 부분 따로 펴놓고 몸체와 짓누는 부분을 그냥 갈라게 펴놓고 꼬리 지르는 부분만 이렇게 쫀대기로 표현돼가지고 꼬리 지르는 부분이 이렇게 펴는 거 이렇게 그 점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뭐 붕어 이거 장어 뭐 할 때 쓰인 글자고요. 업을 때 쓰이는 어자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업을 때 쓰이는 어자 이거 쓰면 안 되죠? 물고기 아버지 물고기 치아버지가 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때는 고기 잡으러 때를 써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도 안 넘어왔어. 업을 때 쓰는 어자죠. 그러면 예 그럴 줄 알았는데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넘어갔죠. 그냥 고기 잡으러 자 이런 글자들이 여기서 다시 분화되어 나온 글자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물고기 작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글자 아니에요? 그런데 요 글자를 요 가로할자도 참 설명해야 되나? 가로할자는 이 가로가 가로세로의 가로가 아니고 가로대 가라사대의 그 가로 아니에요? 가로대 뭐 가라사대 뭐 할 때 쓰이는 데서 나온 가로인데 이 오늘날로 바꿔서는 말하다예요. 말하다. 그래서 이걸 말할왈이라고 바꿔서 이긴 사람도 있거든요. 말할왈이라고 바꿔서 이긴 사람도 있는데 조금 전에 뭐 이걸 미란로 노드말로라고 한다고 했는데 근다고 해서 가로알을 말할왈로 바꾼 것은 이게 약속이 아니에요. 사회적 약속이 아니라는 게 약속이 의해서 해야만이 혼선이 안 생기는데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가르치겠다고 바꾸는 것뿐이 지나지 않을 뿐이에요. 이걸 가로로 가르치면서 가로 세로 가로 말고 말하다의 옛날 말이라는 것도 설명해서 하나라도 더 알게 해줘야지. 이게 무턱대고 그냥 가로는 없애버리고 말하라고 해가지고 말하다로 하면은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겨. 속담에 녹비의 가로알이라는 이런 속담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돼. 녹비가 이제 사슴녹자예요 원래. 녹피에서 나온 말이에요. 녹피. 근데 이제 구구만 돼가지고 녹피인데 사슴 가죽에다가 가로할자를 써놓고 위로 잡아당기면은 날일자가 되고 다시 옆으로 잡아당기면 가로할자가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는 걸 속담에서 녹비에 가로할 그런단 말이에요. 정치인들. 예?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러는데 이랬다 자기 편한 대로요. 주관 없이. 이런 속담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말하라고 해버리면은
그래, 그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말하자에 우리말 옛날 말을 배울 기회를 만들어 줘야죠. 왜 편하게 했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약속도 아닌 말할로 바꿔서 얘기하고 이걸 미련할로 노동하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약속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마르다의 뜻이 있는 말이 옛날 말인데 말을 입으로 오니까 입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글자가 이 글자인데 입 속에 말의 기운이 들어가 있으면 표현한 글자에서 나온 글자가 말의 기운이 원래는 바깥으로 이렇게 옛날 글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사실은 이렇게요. 그 말의 기운이 바깥으로 있는데 그게 선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의 가로알자로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설문의자에서 이 글자 있죠. 설문의자에서 이 글자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둔사라고 했어. 둔사야라고 했어. 우리 책에 보면은 둔사야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종왈 자성성. 종왈 해놓고 자성. 그렇죠. 생선저자를 써가지고 생선저자 이렇게 해서 고기였죠. 네, 물고기였자요.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쓰거든요. 이것도 지금 우리 수업 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지금 살펴본 글자지 관심도 안 둔 글자 아니에요. 생성 이렇게 썼네. 그냥 둔할둔자에다 말씀은 둔한말이다. 이게 둔한말인데 이것의 뜻을 따랐고 가로할자가 음의 뜻에 역할을 한다고 봤죠.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자 또는 차로 이렇게 해지는 글자거든요. 그것이 생략된 형태. 이 글자의 생략된 형태니까 이 글자에서 요것이 생략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요거. 생략된 물고기 있잖아요. 그것이 이거다 이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글자가 생략이 됐지만 그 글자가 음의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자나 차가 음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자나 차가 음의 역할을 한다고 무슨 음은 내내 로네요? 뭐가 이상하잖아요? 네. 이게 잘못된 풀인 거야 지금. 요 풀이가 지금 일단 이거 말의 뜻을 따라오고 생선저자의 생략된 형태가 음의 역할을 한다. 이게 잘못된 풀인 거야 지금. 더더군다나 이 고문자를 보면 조금 전에 물고기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만 표현이 됐단 말이야. 이렇게만 고문자를 보면 이렇게 물고기 있고 그냥 이렇게만 표현인데 이 글자의 생략태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 이것이 그 형태가 지금 글자 속에 안 보이잖아 지금.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물고기가 맞아요. 물고기 이 글자의 생략된 형태는 전혀 근거가 없고 물고기가 지금 맞아. 요 밑에는 받침대로 저는 봐요. 호기간에 입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받침대가 그 받침대 그릇으로 본다 이거 그릇. 그릇에 담긴 물고기야 지금. 고문자에서는 이게 맛있다의 뜻으로 풀이된 글자예요 원래 사실은. 물고기가 맛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옛날 사람들이 동물성 단백질 사람이 살려면 단백질이 필요한데 식물성 단백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동물성 단백질이고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이게 뭐 멧돼지라든지 이걸 사슴이라든지 이걸 사냥했지만 잡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가장 쉽고 저 멧돼지나 이런 거 잡을 때 다쳐. 그런데 가장 안 다치고 쉽게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게 물가의 물고기야. 물고기. 그래서 사람들이 물가에 살았잖아요. 물가에 살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생선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동물성 단백질로 생선 조개나 생선요. 그 생선이 또 연어고 그러니까 또 맛있겠죠. 그래서 이게 맛있다 이 뜻이었는데 이 설문에서 이걸 갖다 이렇게 해요. 가로할자 마른다의 뜻을 따랐다고 하면서 그 말이 둔한 말이다. 이게 둔한 말.
둔사라고 풀이를 했다. 그 둔한 말, 미련한 말로 풀이를 했다. 이게 미련한 말. 이게 둔할 둔자, 미련할 둔자예요. 그래서 미련한 말로 그래서 미련하다는 뜻이 있는 게 그러니까 자기 뜻과 상관없는 뜻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은. 설문에다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래는 물고기가 맛있다는 뜻의 글자가 돼야 되는데 이 설문의 영향에 이걸 가로할자로 보고 이걸 가로할자로 보고 이게 소전에서 이거 가로할자로 보는데 소전에서는 있죠. 소전자형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됐어.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표현됐어. 이게 흰벽자 형태로 표현됐어요. 흰벽자 사실은. 한자에서는 다개자 이런 글자들을 보면은 옛날 고문자를 보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요. 가로할자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흰벽자하고 가로할자가 또 통해. 서로 교환이 잘 돼요. 근데 흰백자나 가로할자가 서로 통일된 게 뭐냐? 가로할자가 마른다는 뜻인데 흰백자도 마르다는 뜻이잖아. 고백, 독백, 방백 이런 데서처럼 고백, 독백, 방백 이런 뜻처럼 마른다는 뜻이 있단 말이야. 흰백자도. 그래서 이걸 소전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풀리는 바람에 그 말이 미련한 말이고 그래서 거기서 미련한 뜻이 나온 말이야. 이걸 오늘날 미련하려고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받침대 그릇 같은 걸 봐야 된다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절대 가로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오글자가 나라 이름으로도 이제 쓰이고, 그 나라 이름으로 쓰인 걸 봤을 때 원래 뜻이 미련한 뜻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 이왕에 국명을 쓰는데 이렇게 안 좋은 뜻에 미련하다, 노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를 나라 이름으로 섞었어요. 근데 이제 후대에 이제 그게 설문의 잘못된 풀이 때문에 잘못된 뜻으로 굳어진 것 뿐이야. 자, 그런 미련할 뜻자예요.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오면서 익히 쓰여지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이 글자 자체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합할흡이라는 글자를 살펴봐야 되네요. 뭐요? 기둥자를 썼죠? 네. 합할흡. 자, 이 글자도 우리 지금 문장 공부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될 글자지 일상 언어 생활 속에서 익히 쓰여지는 글자는 아니에요. 자, 분석을 해보면 두 개의 자소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합할합자고요. 하나는 기두자죠. 기두자가 부수자로서 새 날개 깃을 갖다가 표현했어요. 두 개의 날개 깃. 새가 있으면 새 날개 두 개 깃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두자. 수리봉이 같은데 대가리에 깃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우각이라고 보고, 또 도교에서는 사람이 수도를 오랫동안 하면 계단이 밑에서 깃이 나가지고 하늘나라서 신선이 된다고 해서 나온 말이 우화등선 아니에요? 우화등선? 네. 우화등선을 뜻쓴 우자고, 또 깃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옷감을 갖다가 우단이라고 그래요. 벨벳 뭐 이런 것도 우단을 뜻쓴 우자가 바로 이 자예요. 이제 갑자기 우자가 들어간 의의를 생각을 하고 보니까 우각이나 뭐 우화등선이나 우단 또 뭐 쳐다보면 또 있을 텐데 뭐 그런 데 쓰이는 우자란 말이에요. 자, 예, 그 두 글자 가운데 합할합자는 그런데 불자가 아닌데 합할합자는 그리고 본래티 합하자니 본의가 그릇과 관련돼 있어. 그릇 사실은. 뚜껑이. 그렇죠. 운두가 낮은 그릇. 운두가 낮은 그릇. 그러니까 운두는 우리가 그릇을 뜻하는 글자가 그릇 명자가 있잖아요. 한자 가운데 그릇 명자. 그릇 명자가 이런 형태에서 정형화돼 가지고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요 부위가 음식이 담긴단 말이에요. 요 부위에 음식이 담겼죠. 그러니까 음식을 쌓지 않는다고 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운두예요. 운두. 음식이 담기는 요 부위가 운두고, 그 다음에 요 부위에서부터 요까지가 요 부위가 이게 뭐예요? 굽이요. 굽. 제가 지금 이 글자가 그릇에서 나온 글자라고 했는데 운두가 높지 않은 그릇이라고 했어요. 운두가 낮은 그릇.
온도가 낮아. 그러니까 음식 담는 부위 이 그릇이 이렇게 매점 있으면은 같은 거 되죠.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음식 담는 부위 온도가 이게 낮아. 우리 저 일본 말씀 안 되겠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弁当 도시락. 찬압. 그거예요. 그거. 이렇게 거기 뚜껑이 이렇게 있어. 뚜껑. 온도 이게 뚜껑. 동그랗게 열 수도 있어요. 향압 같은데 이렇게 이게 분가루가 이게 깔려 있다면은 여기 분가루가 깔리겠죠. 그게 뚜껑. 이게 온도야. 요 부위가 온도야. 요 부위가 온도.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뚜껑이 되겠죠. 뚜껑. 덮개. 뚜껑이라고 얘기하는데 덮개 참. 그러니까 덮개가 있는 온도가 낮은 그릇을 나타내는 글자야. 여기에 덮개 형태예요. 여기에 요 덮개 형태예요. 요 덮개 형태가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음식이나 뭐 향 같은 거 이런 걸 담는 요 부위를 갖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펴는 거예요. 이게 이 글자예요 지금. 근데 온도가 낮은 그릇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이게. 여기다 향을 담으면 이제 향합이 되는 거예요. 향합. 근데 이 글자가 호대하면서 뚝 덮개와 그릇의 몸체예요. 온도가 음식 담는데 그릇의 몸체가 서로 합해졌어 지금. 그래서 합하다의 뜻을 지니는 그릇을 나타내는 글자, 이 그릇과 관련되는 글자는 그런 명자. 그렇죠. 그릇 명자를 한 번 더 붙여.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글자가 갖고 본래의 뜻을 갖다가 그릇 명자를 한 번 더 붙여 입자가 되고, 이것은 그릇 덮개하고 몸체가 합쳐졌다고 해서 합하다는 뜻이 지니게 됐어. 요것이 결국 이 글자 갖고 있는 본래 뜻인 그릇 관련인데, 음과 뜻을 같이 아까 무슨 우리 문문자 음과 뜻이 같았죠. 관감자, 뭐 내내자 이런 글자들 다 음과 뜻이 같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관감내내 이건 합합자예요. 합합. 그런 것을 합이라고 했는데 그걸 뜻으로도 그래서 갖다 써먹은 게 그대로. 그러면서 이제 향이 들어왔으면 향합, 분가루가 돼서 분합.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구류 같은 것이 책상 밑에 이렇게 낡게 해가지고 이거다 이제 집에 여기 빼고 집어 입고 오잖아. 책상 밑에. 네. 그러면 혀가 들락날락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걸 설합이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제 설합으로 바뀌거든. 설합의 원말이 설합이거든. 네. 진옥 선생님,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 요즘 진옥 선생님 공부 엄청 열심히 하신다니까 쉬는 시간 좀 물어보시고. 자, 설합의 원말인 설합의 합자가 합합자예요. 합합자고 그 합합자는 원래 이렇게만 썼는데 이게 뚜껑 덮개하고 몸체가 합쳐진 모양에서 합하다의 뜻을 지니자 그 뜻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서 그릇명자. 이 그릇명자도 부수자죠. 기억을 잘 해줘야 돼요. 우리를 그릇을 뜻한 한자가 기명이에요. 기명. 그릇을 한자로 바꿔서 읽으면 그릇기자오고, 그릇기자를 써서 기명이라고. 기명절지와 뭐 그림 가운데 그릇 같은 거 집에 있는 그림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 기명절지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뭐 꽃도 꽂아놓고 뭐. 그릇 명자를 덧붙였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글자는 같은 운명의 글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설명을 하면 합합자고 같이 설명해 줘야 될 글자에 반드시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합할합자가 음역하는 글자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런 글자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알아둬야, 이제 우리 일상으로 생활에서 이제 알아둬서 도움이 될 만한 글자들만 써보는데, 이렇게 쓰면은 합은 합인데 무슨 자가 달라붙었어요? 벌레회라는 글자가 달라붙었죠? 이게 벌레충이라고 하는데 벌레충은 이렇게 세 개 쓰고, 이건 벌레곤 두 개를 쓰면 벌레곤, 이건 벌레회요. 충, 곤, 회인데 이제 이 글자 약자로 쓰다 보니까 이걸 벌레충이라고 하는데 본음은 회라는 음을 분명히 갖고 있는 글자야. 그래서 벌회자라고 혼자고 벌레충이라고 하면 잘못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벌레충자가 달라붙는다고 치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렇게. 예? 이런 글자가 있지도 않지만은 벌레충이 쓰여지는 글자는 이런 글자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벌레충이 쓰여진 글자예요. 벌레충하고 그릇 명자. 그릇 속에 벌레가 우글거린 거야. 그 벌레에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식중독 같은 거 걸린 거야. 이 독고자 독고자 독. 이 벌레가 들어가 있는 음식이야. 독이 되는 음식이라고. 근데 너무 어떤 여자분이 말인 몰라 막 너무 매혹져가지고 독이 될 수 있어 남자들한테. 고혹적이다 할 때 쓰는 고자가 바로 있지. 아주 고혹적이다. 독고자가 독특한 글자죠. 네. 예, 요럴 때에 요 글자를 충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구분을 하고 치면 회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벌레충을 추는데 이게 약자로도 쓰이긴 하지만 본인이 회이기 때문에 벌레회라고 해주시고 이 글자가 그래서 벌레고 활려야 돼야 되는데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옛날에는 작으면 다 벌레 취급이 됐어. 작으면 다. 그래가지고 포유류 사람처럼 차라리 포유류단 말이야. 포유류 동물이 고슴도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합동이 있자는데 이게 벌레 취급을 고슴도치가 포유류지만 작아 동물이. 그러니까 벌레 자를 써가지고 이게 고슴도치가 되잖아요. 고슴도치이고 고슴도치가 천적을 만나면 몸을 움츠려. 거기서 나온 말이 위축이에요. 위축. 저 우리나라의 저 변산 앞바다에 고슴도치 형상을 닮은 섬이 있어. 옛날에 그 유명한 안 좋은 상황 낚싯배가 뒤집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 그 섬이 그걸로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위도. 고슴도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위도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변산은 제가 가본 섬 중에 저 바닥 중에 한 번 정도 채석강 이런 데 한 번 정도 가볼 만한 곳이죠. 내변산 외변산 해가지고. 그렇게 예쁘대. 제가 가장 처음 접한 바다야 변산 앞바다야. 채석강. 그 지리산 내륙에서만 살다가 하여튼간 그런 데 쓰이는데 이게 쓰임의 벌레가 이 글자들 같으면 하여튼간 작은 것들은 다 이걸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사자도 이 글자를 쓰잖아요. 뱀도 뱀을 뭐라고 양쪽에 사니까 양서류. 아니 양서류란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 얘기를 하는 거야. 양치료 올 뻔했어. 양치료. 양서류인 뱀도 이 벌레자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바닷가에 꾸물꾸물 기어다녀 벌레처럼. 바닷가에 기어다니는 것이 보면 뭐 간 줄도 있고 막 그래. 조개. 대학 쪽에 우리가 조개를 타는 글자 조개패자잖아요. 조개패자. 이 조개패자는 자폐 관련되고 자폐가 옛날 돈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건 재물 관련되는 글자에 쓰인단 말이에요. 재물제자라든지 뭐 재화화자 백화점을 뜻은 재화화자라든지 또는 뭐 기할기자라든지 다 돈이 있어서 기한 거예요. 이런 걸 다 재물이야 재물. 돈이 없으면 천하다고 해서 천할천자라든지 가난할빈자 뭐 이런 데에서 다 조개패자는 조개와 관련이 없어. 다 기한 재물 관련돼 있어. 그러면 정작 조개와 관련되는 글자는 무슨 자를 쓴다? 벌레자를 쓴다니까요. 그래서 소라라자. 소라라자도 여러 루자가 음역화를 해가지고 루가 라가 되고 또는 뭐요 대학 쪽에 무명종의 신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또는 이렇게도 쓰죠. 신기를 올 때요. 이렇게 같은 글자예요. 방합방자 방률 지정할 때 쓰는 방합방자. 이런 글자들이 다 조개 관련되는데 다 조개 관련돼 있지만 다 벌레 글자를 쓰는데 옛날 사람들이요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는 학문적으로 동물이나 식물들을 갖다 구분을 못한 시대니까 작으면 다 벌레 취급해서 이 글자를 다 붙이던 거예요. 작은 거에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없어. 옛날 사람들 마음이야. 엿장수 마음이듯이 그냥 요건 작으니까 문자를 만든 사람이 요건 작으니까 이 글자를 붙여서 그냥 뜻의 역할을 나타내지 하면서 만드는 게 학문이 발달되니까 분류를 정확히 안 했다고 했잖아. 기준이 없다고 봐야지. 그냥 느낌으로 그냥 네. 오랑캐만 자 있잖아. 오랑캐만 사람도 이제 벌레 취급 당해. 오랑캐만 자 말병이 아니라 이게 음역발자예요 지금. 그러다가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음역발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 물고기 만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쓰냐 이렇게 구불만자 이게 저도 이게 음역하면서 활이 굽었다고 해서 구불만자처럼 이것도 많이 바뀌면서 벌레자가 다 오랑캐 만자가 돼. 사람도 벌레 취급이 된 거잖아. 그 밥만 먹고 사는 인간들은 식충이라고 하잖아. 식충이.
밥벌레, 식충이. 그리고 이거 여기서 나온 말이 바보야 바보. 바보가 밥보에서 나온 말이 밥보. 생산적인 활동을 안 하고 밥만 먹고 있다고 해서 밥만 먹는 사람들이 밥보에서 나온 말이 바보인데 생산적인 활동을 안 하니까 잘 울면 울고 떡을 많이 먹으면 떡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밥만 먹으면 밥보인데 밥보에서 나온 밥인데 바보 같은 사람이 바로 식충이야. 식충이. 밥만 먹으면 식충이. 사람도 식충이 취급을 되잖아. 오랑캐 말처럼. 자꾸 새끼로 빠진다. 새끼로 빠지는데 어쨌든 간에 정작 조개뼈자는 재물 관련 데다 쓰이고 바닷가에서 꾸물꾸물하는 벌레치기 돼가지고 벌레 자를 쓰는데 이게 대합 쪽의 합자예요. 대합 쪽의 합자. 대합 쪽의 합자고 홍합을 때 쓰인 글자 홍합. 근데 홍합을 때 쓰이는 글자인데 이 홍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 진짜 홍합은 우리가 흔히 먹는 것은 담치라는 거예요. 담치라는 거이고 진짜 홍합은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저 섬 같은 데 가면 큰 거 있어. 예, 그렇죠. 파랗게 보이는 큰 거. 그것이 홍합이고 우리가 늘상 시장에서 사 먹는 것은 담치라는 것인데 이것은 저 여름에 먹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여름에 먹으면 담치는 여름에 먹으면 독수가 있어가지고 죽어. 사람 잘못 사가.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홍합이라고 사다 먹는 건 여름에 사다 먹으면 안 돼. 독소가 있어가지고 이제 팔지도 않아. 독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구분을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이 홍합이 사라져 버렸어. 이 담치가 외국의 외항선들이 있잖아요. 저 무역선 이런 것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자동차 싣고 나가지고 거기서 자동차 퍼내고 다른 물건 싣으면서 외국 항구에 한 3개월 정도 막 6개월 이렇게 머물다가 와. 그러면 배 밑전에 그게 담치가 달라붙어요. 생명이 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바닷가에서 그 보면 우리나라 바닷가에 이게 유표가 된다며. 그래서 외국 외항선들이 들락날락한 주변에는 홍합 다 없어졌어. 이게 밀려나가지고. 이제 그것이 없는 동네만 홍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홍합이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걸 담치를 홍합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담치도 여름 빼놓고요. 담치에다가 미역국 끓이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데 제가 싸고 미역국 끓이면 시원하고 해서 잘 사다 먹어요. 그다음 청양고추 하나 탁 해가지고 뭐 더 시원하죠. 그렇죠. 홍합을 때 쓰는 거죠. 대합을 때 쓰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쪽문합자예요. 쪽문합자. 문은 문인데 합은 합인데 문자가 달라붙을 때 쪽문합자인데 쪽문이니까 뭐 쪽문이 자체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문이니까 뭐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궁궐의 문이 삼문이요. 삼문. 궁궐의 문이 세 개를 이렇게 삼문이라고. 가운데 문은 임금만 들여다니야 돼요. 임금만. 그 다음에 신하들은 쪽문으로 들여다니야 돼. 이거 원래 문이 세 개라고 이렇게 삼문. 쪽문은 수문장이 지키고 있겠죠. 근데 이 쪽문으로 들여다니는 사람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임금 다음에 가는 신하를 갖다가 삼정승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의정을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잖아. 흔히 1인지하 만인지상. 이 한 사람의 아래 만백성의 위. 그 영의정을 갖다가 1인이 그렇게 임금을 말한 거예요. 근데 만인은 만백성을 말한 거죠. 그거 영의정인데 영의정을 갖다가 영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합. 영의정을 갖다가 흔히 영합이라고 한다고 해요. 영자 써서 건을 영자. 그리고 자의정은 자합, 우의정은 우합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사극 같은 거 볼 때에 자합께서는 어쩌고저쩌고 우합께서는 어쩌고 영합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자합 우합이라는 말은 비교적 많이 써. 근데 자합 그러면 자합이 뭐야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잖아요. 자합이 자의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피위와 관련돼 있잖아요. 피위 이게 지금 맨 옛날로 가면은 심지사기 심지사기 맨 위에 천자가 있잖아요. 천자를 뭐라고 불러요? 폐하.
그 다음에 제우. 제후를 뭐라고 불러요? 제후가 전하. 전하. 그 다음에 왕세자를 뭐라고 불러요? 저하. 응. 다음에 제후가 될 사람 왕세자를 저하. 한집 졌자. 그 다음에 삼정승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하파. 하파야 하파. 그 다음에 육족 판선 한 사람들이 바로 각하의 각하. 이런 식으로 직접 이런 사람들 직접 지칭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몸 건물 관련돼서 피로 해서 폐와 저나 저와 합파 각하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각하가 지금 오늘날로 지금 장관급이란 말이야. 장관급이 육족 판선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각하인데 우리가 한동안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른 것이 바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지배받으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총독도 우리나라를 관리할 총독을 보내는데 총독이 직위가 바로 각하였어. 각하. 우리나라를 다스린 사람들 일제강점기에 그 사람들이 일본 입장에서는 장관급인 각하를 보냈어요. 그 총독들한테 총독 각하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제가 물러나자마자 그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대통령들이잖아. 그 대통령들한테 계속 각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 후고 뭐 최규하 대통령 각하 하는데 저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처럼 이제 문자 읽고 온 사람들이 아 이거 장관급이나 붙인 만치를 못 한다고 쓰냐 해서 대통령님 뭐 해서 이제 바꿔서 이제 부르자고 해가지고 각하란 말이 없어졌어요. 그다음 이것도 몇 번 했죠. 네. 근데 또 물어보니까 또 해변해. 네. 근데 글자는 나중에 써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합할 때 쓰는 합자예요. 자와 무합을 때 쓰는 합자예요. 그 다음에 윤택하게 할 흡. 합이 흡으로 바뀌었어. 뭘. 그렇죠. 뭐가 윤택하게 했냐? 모든 식물들을 윤택하게 한 게 물이요, 물. 이게 더운 여름날 물을 식물한테 주면 물이 흡족해 한단 말이야. 흡족하다 할 때 쓰는 거지. 흡족하지 않으면 이제 미흡한 거죠. 그럴 때 쓰이는 윤택하게 할. 또 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마치흡자예요. 마치가 서로 비슷하다면 그런 뜻이에요. 흡사할 때 쓰는 흡자예요. 사자도 비슷하다는 뜻이고 마치흡자. 흡사할 때 쓰는 흡자라고 얘기해요. 흡사. 마음속으로 같다고 여기는 거야. 그 다음에 흡일인데 시읒자는 이음자나 시읒자는 호음이잖아요. 호음은 조음일자가 아음하고 비슷해. 그래서 시읒자하고 기읒자가 잘 교환되어 있죠. 네. 가가 사람 닮고 하가 된 것처럼. 예. 그래서 급으로 바뀌어요. 급. 줄급자. 묶어서 주는 거야. 묶어서. 줄로 묶어서. 실로. 그래서 실과 관련된 글자들. 급식을 때 쓰는. 자급자족을 때 쓰는 글자. 급이요. 자, 그런데 또 저 지방에 가면은 형을 갖다가 성이라고 부르고 그러잖아요. 밥식으로 산다고 팔힘이 아니고 힘이 세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게 국유의 일정이라고 쓸 것도 어때요? 그래서 시옷자로 쓰기도 하는데 뭐요? 습이요, 습. 손으로 주었어. 그렇죠. 손으로. 그래서 주울 습자. 이거 헷갈린다. 주울이요, 주을이에요. 왜? 주울. 찾아봐야겠다. 헷갈려. 그렇죠. 못 헷갈린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그래서 많은 거야. 지금 주울인지 주울인지 헷갈려가지고 지금. 주울 맞아요. 이정문 선생님 왔으면 이정문 선생님 도움 줬을 주울 텐데.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요 글자가 열십자의 가진 자가 되기도 해요. 네. 열십자가 이 글자 아니에요?
근데 이 글자가 문서계약 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도형시킬 수 있어요. 사서도자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이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열십자의 가진자로 쓰이다 보니까 열십자로 쓰일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옷, 지읒, 치읒 이게 시옷으로도 아까 쓰인다고 하는 시옷자는 지읒이 되고 치읒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국어 판정이 돼 티읒으로도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요렇게 쓰이면은 답 이게 요 글자가 밑에 있구나. 요 글자 답인데 답. 답. 그래서 대나무 쪽에다가 뭐 답 글씨 같은 걸 써서 아니 저 옛날에는 시험을 보면은 이 대나무 쪽에다 뭐 글씨를 이렇게 써놓고 그걸 뽑아 그러면 거기에 뭘 어떻게 외우라 뭐 하기편의 제 3장을 외우라 뭐 이런 식의 글귀가 써 있으면 그걸 보면 그걸 외워야 돼. 주간에 쓰인 그대로 대답을 해줘야 돼. 이제 그런 상황과 관련돼서 이게 대답을 답자예요. 주간에 쓰이는 문제에 대답을 하는 상황. 그래서 대답을 답자예요. 대답을 답자. 답변, 문답 뭐 할 때 쓰는 거죠. 자, 그렇게 답이 된 것처럼 이것도 답이야, 의미. 근데 초조가 달랐더니 식물 관련되잖아요. 식물 가운데 팥이야, 팥. 콩팥의 팥. 팥답자. 이 팥답자가 쓰이는 글자가 없어. 근데 왜 팥답자를 썼냐? 이 팥답자를 알아야 요 글자. 그렇죠. 탑탑자라든지 탈탑자를 또 설명할 수 있어. 타워타 석가탑 올 때는 탑탑자가 이게 팥답자가 탑으로 바뀌면서 답이 여기서 탑으로 바뀌면서 석탑이야, 석탑. 아니 이제 석탑이라니 흙으로 만든 탑. 흙으로 만든 탑인데 이제 흙으로 만들어서 맞고 싸우면 무너지니까 흙으로 벽돌처럼 빚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면 모전탑 같은 게 전탑, 벽돌전자. 그 벽돌전자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흑돌자를 써가지고. 저는 이제 흙으로 이게 흙으로 맞고 싸우니까 흙으로 빚어 이렇게 벽돌처럼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차근차근 쌓아 올려. 그게 전탑이라고 그래. 그런 걸 전탑. 중국은 흙이 많아요. 황화 문명을 느껴가지고 황토흙이 막 때문에 전탑이 많고 중국에 하면은 우리나라는 화강암의 나라야. 돌이 많아. 그래서 석탑이 많고 우리나라는 일본은 삶이 바다로 둘러싸이니까 나무가 많아. 그래서 나무로 만든 목탑이 많고 뭐 그러잖아요. 지역 특성상. 근데 이 흙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흙으로 벽돌 같은 거 빚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탑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탑탑자. 그 다음에 요 글자는 탑은 탑인데 손으로 붙잡고 탄다고 해서 탈탑인데 탑승객을 뜻 쓴 글자예요. 탑재하다 뭐 할 때 쓴 글자. 손으로 붙잡고 타는 거야. 탈탑, 탑재하다 뭐 할 때 쓴 탑자예요. 자, 근데 두 글자를 하려면은 잘 안 쓰이는 글자인 팥답자로 하는데 팥답자는 합합자가 답이 되면서 초두가 달라고 때 초두가 식물 관련된 식물가인데 팥을 뜻한다고 있어요. 진옥 선생님 네. 이해가 가죠? 예. 합이 답이 된 상황 뭐 이런 것들 또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합자가 음역하는 글자인데 바로 이 글자도 합자가 음역하는 애. 합자가 그런데 여기서 윤통하게 흙자 마치 흙자처럼 여기도 흡이 됐어요. 그래서 새가 깃인데 새가 날려면은 날개를 모았다가 펼쳤다가 날개를 모았다가 펼쳤다가 그러잖아요. 두 개 양쪽 날개를 모으는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 합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깃을 모았다는 뜻의 모으다 이 뜻이 있고 모으는 것이 합하는 거니까 합하다 이 뜻이 있으면서 합할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해가죠? 자, 이렇게 해서 합할업자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순수할 숫자인데 오늘의 마지막 글자네요. 자, 빨리 해야겠네요. 실사자 오고요.
진칠둔자라고 흔히 얘기하는 글자인데 이게 음의 역할자가 두 개죠. 실사자는 실타래의 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글자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가는실명이라는 글자예요. 원래는 가는실을 뜻하면서 명이라는 놈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 글자 두 개를 쓴 이 글자를 워낙 이 글자를 약자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걸 굳어져 가지고 오늘날 실사시라고 있는 것 뿐이야. 사실은 엄밀히 보면 이게 가는실 명이라는 글자예요. 근데 이 글자를 찾으려면 명이 가면 안 되고 사람들이 사이에다가 컴퓨터 같은 데서 부여를 하기 때문에 실사자를 기억해야 우리 선생님들도 이 글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 실사자를 기억하라는 얘기고, 요게 있죠. 진칠둔이라고 하는데 있죠. 본인은 진칠둔자가 아니에요. 어려울 준이라는 글자예요. 어려울 준. 원래는 어렵다는 뜻의 준이라는 걸 갖고 있는 글자야. 근데 어려운 상황에서 진을 친다고 하면서 준이 음이 아까 먹어서 둔까지 바뀌면서 오늘날 주둔하다, 둔전, 둔전제 이런데요. 이런데 해서 음역하는 글자인데 본래 뜻은 어렵다의 준이라는 글자 이게. 그럼 왜 어렵다의 준이라는 글자냐? 이 글자의 공자를 보면은 갑자기 지금 바빠졌어요. 이 글자를 고물자를 보면은 이 초목이 싹이 굽어서 이렇게 초목의 싹이 이렇게요. 본잎이 있고 저 떡잎이 옆에 있는 거죠. 이렇게요. 굳어서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싹이 움켜나는 상황을 표현했어요. 초목의 싹이 굽어서 이렇게 나는데 싹이 움켜날 때가 언제예요? 봄이요. 봄이죠. 봄이고 싹이 막 날 때는 이른 봄이잖아요. 그렇죠? 이른 봄에서 언 땅을 두고 어렵게 돋아나는 싹을 갖다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형태가 이 형태가 소전에서 바로 이게 점으로 이렇게 바뀌고 이거 선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선은 어떻게 되냐면 후대로면서 점은 선으로 바뀌죠. 후대로면서 그렇죠?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표현된 형태가 이렇게고 이게 선으로 바뀌어 선. 그리고 이거 빠지되고 이렇게 움켜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소전에서 이런 식으로. 그 산역성을 자꾸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으로 이렇게 바뀌고, 요것은 이렇게 바뀌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선들은 이렇게 너무 길다고 했는데 이렇게 뽑은 형태가 좀 포함되는데 이게 형태가 오늘 글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렵게 싹이 움탄한 상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려울 준자고, 요 글자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진을 친다고 하면서 진치다 이 뜻이 어떻게 생기면서 음도 약간 바뀌어서 진칠인데 그 둔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오늘날 이걸 진칠둔으로만 흔히 이제 얘기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걸 설명하려면 어려울 줄자를 알고 있어야 돼. 네. 자 그리고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줘서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로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될 글자가 이제 이런 글자예요. 이렇게 무딜둔자. 요 음을 따라갔다고 생각해야 돼. 둔. 새로 만든 무기의 끝이 둔한 거야. 쇠붙이로 만든 물건의 끝이 둔한 거야. 그게 날카로 이게 반대는 날카로 일자는 쇠붙이 날카로 일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예둔 예각 둔감을 뜻은 글자. 이건 새로 만든 물체의 끝이 날카로운 거이고 이건 둔한 거라니까. 그래서 둔한 물체를 맞았으면 둔기가 되는 거야. 둔기에 맞았다. 무딜둔자. 둔감하다 뭘 뜻은 글자.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혈자가 달렸죠. 머리를 갖다가 앞으로 조아린다고 해서 둔이 돈으로 바뀌면서 예, 그렇죠. 조아릴 돈자예요. 조아릴 돈자. 사돈. 조아릴 돈자. 그렇죠. 사돈을 때 쓰이는 돈자고 이게 불가에서 말하면 도나돈 돈수 이런 말들이 좀 어렵지만요. 이런 데 쓰이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 다음에 정돈할 때도 그렇지. 정리정돈할 때 쓰이는 돈자도 이 글자예요. 정리정돈할 때 쓰는 돈자. 우리 선생님 잘 얘기했어요. 이 글자가 들어가서 익히 쓰인 말로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글자 정리정돈이야 사실은. 도나돈수 이런 것도 어렵잖아. 사돈은 이제 치우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엉킬돈자, 엉길돈자. 물이 섞여가지고 서로 섞어서 엉기는다는 거예요. 혼돈을 때 쓰는 글자예요. 엉길돈자. 혼돈하다 할 때 쓰는 거죠. 혼돈. 물이 막 섞인 상태로 생각하면 돼요. 섞이는 것이 엉기는 거잖아요. 혼돈한 상태다. 혼돈 막 길거리에 막 살아오고 막
얽혀 있어. 그러면 그 혼돈한 상태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둔돈돈 하고 있는데 이 디귿자 티귿자가 지읒자 시읒자로 이렇게 잘 쓰인다면 치읒자 이렇게 둔이 둔순 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순이 바로 이 글자예요 지금 순이 바로 이 글자인데 이게 그래서 순인데 실인실인데 고치 뇌 고치에서 막바로 짜내 뽑아낸 실 막바로 뽑아낸 실이야 물들이지 않는 그런 실을 생사라고 그래 생사 원래는 생사순자예요 생사순자 뇌꼬치에서 실 뽑아내는데 몇 미터 정도를 뽑아낸다고 했어요. 뇌꼬치 하나에서. 그렇죠. 1500m 정도를 뽑아내요. 1500m 이게 뇌꼬치가 이게 1500m 정도 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그 실 한 가닥이 워낙 가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쓸 때는 한 15가닥을 합쳐가지고 실 하나로 만들어. 그러니까 1500m를 15가닥을 하면은 결국 몇 미터란 얘기야? 100m란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100m 정도 우리가 배틀에다 놓고 옷감을 찐다면 여기서 100m 정도로 진짜 쓰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뽑아낸 막바로 실이고 생사고 그게 물들이지 않는 실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에서 고유 자체의 고치에서 나온 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순수하다는 뜻이 나왔겠어서 순수할 순자예요. 물들이지 않는 것, 깨끗한 것 관련돼가지고. 선생님은 열심히 줬습니다. 본인 이름에 들은 거잖아요. 그래? 예. 네. 네, 권순지 선생님. 네. 그 다음에 그래 우리 선생님 많이 순수신 선생님이야. 아 그거 딱 보시면 알아. 말씀하신 거랑 행동하신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촌이야 촌. 촌인데 고록자가 저 변화된 우방이 달렸는데 고울과 관련된 마을이야 마을 촌자. 원래 이게 마을 촌자야. 사실은 이게 원래 처음에 이게 마을 촌자야. 근데 같은 촌으로 익힐 글자가 요 글자가 있는데 요 글자를 갖다가 마을 촌자로 갖다 쓰고 있는 것뿐이야. 이게 나무 관련돼야 될 글자인데. 그래서 옛날 문장소에 이렇게 쓰이면 이게 마을 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 이게 마을 촌자고 이게 이 글자가 음이 같다 보니까 마을 촌자 속자로 쓰였는데 속자가 안방 차지해버린 거야. 음이 같으면 서로 통용을 시켰는데 이게 이 마을 촌자에 속자로 쓰다가 왜 이렇게 자리 빼가버린 거야 지금. 손님이 안방 차지해가지고 오늘 결국 이걸 마을 촌자로 쓰고 있어. 근데 이게 원래 마을 촌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빌려 쓴 거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촌으로 쓰이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야 될 글자가 있는데 바로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가 어려울 춘자가 준이 충이 되면서 싹이 초목의 싹이 햇빛을 받아서 나는 상황이야. 햇빛을 따뜻한 햇빛을 받아서 초목의 싹이 나는데 그게 봄이야. 그래서 봄춘자 이게 봄춘자의 본자예요. 서예 오신 분들이 봄자 이렇게 쓰신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호대로면서 이게 세 글자가 지금 합쳐졌잖아. 초도 진칠도 날일자. 이게 합쳐지는데 특히 위에 두 개까지 합쳐지면서 이게 이렇게 쓸 때 요거 한 획으로 처리되고 요거 한 획으로 처리, 이거 한 획 처리되고 요거 이렇게 내려오고 핵 하나를 갖다 좌우가 대칭이 돼야 보기 좋거든. 대칭이 되기 위해서 핵 하나를 요 핵에 대칭이 되는 핵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바뀐 게 이렇게. 그게 이제 날일자를 그대로 갖다 올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글자 두 개를 합치면서 심리적인 상황까지 고려해가지고 좌우 대칭이 되게끔 만들라고 하니까 없는 핵, 가해된 핵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여기까지 추가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봄출자 어디 가서 설명을 하면은 본자 이게 본자거든요. 본자를 알고 있어야 돼요. 본자를 통해서 오늘날 글자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요. 네.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우리 저 글쓰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글 쓰는데 많이 본다고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봄주자 이렇게 쓴다면 글 쓰신 분이 글 쓰고 나서 뭐 개춘 매돌 뭐 개춘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월달에 음력 3월달에 썼다는 거거든. 맹춘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월달에 썼다는 거든. 그 자기가 언제 썼다는 걸 표시를 한다고 그럴 때 이 춘자 이 글자 쓴 걸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서 얘기한 거이고, 그 다음에 요걸자가 다시 나무 목자고 이렇게 합쳐지면은 춘은 춘인데, 그렇죠, 나무 가운데 참중나무라는. 근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참 사람들 나무에도 관심 가져야 돼요. 무슨 나무가 어떻고 무슨 나무가 가래나무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얼마 전에도 가래나무에 관심 가지는 게 어디 나무 수목원 있는 데 가면은 관심을 가지고 나무 이름하고 나무 모양 같은 거 이파리 같은 거 관심을 가져야 돼. 이 참중나무는 온나무 비슷해. 이게 어린 잎 사이일 때 봄에 싹이 날 때 좀 붉은 기운이 있고 그러는데 이걸 뜯어서 나물로도 먹고 그래요. 나물로는데 제 입에는 별로던데 저는 알아요 이걸. 저는 아는데 제 입에는 깨죽나무라고 저 강원도 있는 데서 깨죽나무라고도 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입에는 옷이나 워낙 엄나무 순을 좋아해가지고 엄나무 오갈피 순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참중나무 순은 그 다음으로 보는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만요. 근데 이걸 참중나무 출자가 일본에서는 동백나무 뜻으로 쓰여. 일본에서는 동백나무로. 그래서 그 서양의 누군지 디마 알렉산드로 들은 디마인가요? 그렇죠. 춘이라는 그게 동백꽃을 든 아가씨 이런 영어로 그렇게 쓰는데 그걸 일본에서 번역하면서 일본에 이걸 동백을 갖다가 이 글자를 쓰니까 춘이라고 했어. 춘이라고 번역을 했어. 일본에서. 그 오페라도 유명하잖아. 일본에서 동백나무 쓰다 보니까 그걸 춘이라고 했다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때 갖다 쓰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일본 뜻으로 책임을 해줘야 될 상황이야. 춘이고 이게 동백 참중나무하고 비슷해가지고 전설상의 나무하고도 관련이 있어. 이게 전설상의 나무. 이게 전설상의 나무인데 참중나무 이게 하나의 글자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전설상의 나무 관련인데 이 나무는 한 계절을 갖다가 8,000년을 산다는 나무야. 개춘이라는 나무인데 그래서 남들의 아버지를 갖다가 높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춘부장이라고 그러죠. 춘부장이 춘자가 6글자를 써. 춘부장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춘부장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요 글자를 쓴 이유가 이 글자가 상자수의 나무 관련되고 한 계절을 8,000년을 산다니까. 그러면 이 글자는 1년을 살면 몇 년이 되겠어요? 한 계절이 8,000년이니까 4계절이니까 32,000년 산다고 생각하죠. 32,000년이라고 쓴 글들이 많아. 32,000년 아니야. 옛날엔 1년을 춘추로만 구분을 했어. 16,000. 그렇죠. 12,000이라고 해야 맞아. 근데 32,000으로 쓰는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1년을 춘추로만 구분했어. 우리 춘추가 어떻게 되니까 몇 년 살았냐 그 얘기잖아 지금. 나중에 와서 여름 오고 가을이 생긴 거야. 그래서 고문자에 보면 여름화자라도 이게 겨울동자가 각골문에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생긴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불자를 쓰니까 이거 고집 불자인데 문서 같은 걸 집어 있는 집이거든요. 재물이랑 문서. 그러니까 오래 살면 뭐냐고 재물이 없이 이게 문서나 재물을 담는 창고인데. 부유하게 살아라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남의 아버지를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아야 될 어른으로 봐서 춘부장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춘자가 한 계절을 8,000년 산다고 했는데 4계절이라고 생각해서 32,000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춘추로만 계산하는데 춘과 추로만 계산하는데 그럼 2로 계산한 게 12,000년이 16,000년이라고 생각해야 돼. 16,000년이요. 그때 쓰이는 춘자예요. 춘자에 대해서 이렇게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춘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로서 벌레골자가 이렇게 써있어요. 벌레골자. 그렇죠. 춘이 이번엔 준으로 바뀌어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시험에 많이 나와요. 벌레가 꿈틀거린다 이게 꿈틀거리죠. 준동한다. 그렇죠. 나쁜 세력이 이 꿈틀거리 일어나라고 그래. 그럴 때에 나쁜 세력이 준동한다 할 때 쓰는 준자가 바로 일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자, 좀 쓰는데요. 쓰는데 저 뭐 지워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진칠돈자는 원래는 어려울 돈자라는 거 알고 그 어려울 돈자는 무딜 돈자, 좋아할 돈자, 엉길 돈자, 그다음에 생사손 순수할 순자, 그다음에 마을 촌자, 그다음에 봄춘자,
그 다음에 참종나무 춘자, 그다음에 꿈틀거린 춘자 이런 데서 다 관련이 되는 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오도록 했습니다. 수업을 들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